안녕하세요. 켈리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SAT Vocabulary라는 강의 이름으로 찾아뵀는데요. lower level입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AT vocab? 뭐 단어 같은 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 뭘 그렇게 수업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뭐 외우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되죠. 하지만 요즘 뭐 extracurricular activity부터 시작해서 너무 학생들이 바빠서 그렇게까지 책을 예전처럼 무슨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많이 예전처럼 이렇게 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vocabulary가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경험상 제가 10몇 년을 학생들을 외국인 학교 학생들, 뭐 유학생들 이런 학생들 계속 많이 가르쳐 왔는데요. 학생들이 잘 우선 외우지 않아요. 잘 외우지 않고, 그리고 외워도 당연히 많이 까먹고, 그런 다음에 또 기억을 하긴 해서 뭐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렇게 알지만 막상 또 쓰라 그러면 뭐 말을 하는데 아니면은 뭐 글을 쓰는데 이런데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게 아니면 잘 이해를 하고 잘 쓸 수 있게 할까라고 제가 이제 뭐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클래스에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계속 알려줬었는데요. 방법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좀 더 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단어들은 칼리지 보드가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테스팅이라던가 이런 데서 아카데믹한 워크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로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뭐 이름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다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쭉 슬라이드로 막 그 교실과 애들 이런 것들 다 사실 한 명 한 명 자꾸 제가 막 단어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뭐 한 명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재미있게, 템포 빠르게, 기억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필요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럼 vocabulary를 제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해드리기에 앞서서 좀 시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단어가 TOEFL 단어가 따로 있고 뭐 SAT 단어가 따로 있고 SSAT 단어가 따로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당연히 난이도가 있고 SAT에 나오는 단어는 TOEFL에 안 나오고 뭐 SSAT 단어는 TOEFL에 안 나오고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단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시험의 목적을 좀 아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딩을 가는 게 보통 어떻게 시험을 쳐야 되고, 이 시험에 의미 있는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보다는 보통 보딩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SSAT lower middle level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 SSAT upper level verbal section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중학생들 7학년을 졸업하고 8학년 초기에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 거기서 좀 유망한 이런 엘리트 중학생을 뽑아가는 시험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투 섹션에서 벌벌이 아주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 그것도 어른 책보다는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책들, 판타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SSAT에 나와요. 그 단어들 외워서 잔뜩 뭐 공부를 하면 verbal 섹션은 잘 나오죠. 문제는 reading 섹션에서 좀 많이 막혀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래서 SSAT 나오는 그런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있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reading을 알려고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그냥, 그래서 verbal 섹션 잘 맞는데 reading 섹션이 안 되는 학생들은 그 중간에 뜬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 책을 많이 읽지 않은 학생인데 어떻게든 달달달 외워서 verbal은 점수가 나오는데 reading은 그 사이에 낀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아카데믹하면서도 그냥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 그게 약하니까 거기를 채워줄 만한 단어가 제가 렉처에 있는 편이고요. 아무튼 그거와 SSAT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토플은 뭔가 하면은 이게 원래는 대학교를 들어가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영어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학교에서 뽑았을 때 얘네들이 텍스트북을 읽어서 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플에 나오는 단어는 거의 다 굉장히 아카데믹한 단어예요. 그래서 토플을 공부를 하면은
텍스트북 읽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 아카데믹한 단어가 토플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토플에서는 픽션은 안 나옵니다. 거의 항상 난픽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플은 그런 문학적인 그런 단어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카데믹한 단어. 그 다음에 SAT는 이제 미국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장 미국 원어민들이 치는 나름 뭐 고등학교에서 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jargon도 많이 나오고 약간 그런 전문적인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픽션, 소설 그런 엑설프트를 꺼내서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좀 많이 그 뭐 예전 오래된 공어들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레벨의 단어는 사실 SAT에서 with 레벨의 단어고 제가 지금 이 로월 레벨에서 지금 알려주고자 싶은 단어는 SSAT의 그 판타지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말고 그런 약간 학술적인 단어 토플에서도 약간 좀 학술적인 단어 SAT에서도 약간 픽션보다는 non-fiction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 텍스트북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로 제가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코스를 듣는 게 좋을까? 제가 한번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 중에서 토플 딱 90점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90점 정도의 점수라면은 어느 정도 빅픽처는 감을 잡는데 이 키 보캡과 그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디테일 문제를 좀 틀리는 거예요. 대충 이게 뭐 인류학에 대한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알아서 뭐 어느 정도 맞추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정확한 그런 뜻을 몰라서 틀리는 이유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제가 만든 이 vocabulary는 이걸 서브젝트별로 나눠서 뭐 예를 들어 강 1강, 2강, 3강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뭐 무슨 환경에 대한 거 뭐 이렇게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서브젝트별로 나눠서 거기에 자주 나오는 키 보캐뷸러를 집어두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대한 배경 지식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점. SSAT 시험을 준비하면서 단어가 많이 외웠는데 점수, 특히 리딩이 안 나와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SSAT 시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듯이 SSAT 시험의 성격상 그 희귀한 단어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달달 외우면 당연히 벌벌의 점수는 좋아지지만 리딩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은 리딩 점수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켈리의 보캡은 스탠더다이즈드 테스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분야별로 단어를 선별해서 유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서 이제 보캡과 독해 실력을 그러면서 문장을 이렇게 이그샘플 문장이 많거든요. 그 이그샘플 문장을 제가 다 이제 풀이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쓰이는 문장을 쓰기 때문에 약간 독해 실력과 복해 실력을 같이 올려서 책이나 무슨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많이 읽은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텍스트북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라는 그런 또 고민이 있거든요. 텍스트북이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게 막 뭐 과목별로 있고 게다가 또 리서치 해오라 그러면은 인터넷에 가서 하루 종일 뭐 쳐다보고 뭐 하는데 이게 막 무슨 뭐 위키피디아를 읽더라도 이게 수르륵 읽히면은 얘는 금방 쓰는데 이게 빨리 안 읽히는 거예요.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읽다가 또 딴 생각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텍스트북과 영문 자료를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빨리 안 읽힌다는 거는 이게 그 서브젝트에 관한 필수 단어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뭐 자꾸 안 익숙한 단어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약간 뭐 브레인이 조금 이제 놀라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못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브젝트별로 강의를 조합해서 그런 이제 단어들을 관련 단어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이거 좀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단어와 시노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시노님에서 사용되는 시노님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약간 되풀이 효과가 돼서 비슷한 단어도 같이 떠오르고 그래서 텍스트북도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페이퍼를 쓸 때도 뭐 paraphrase 할 때도 좋죠. 이 문장을 보고 약간 비슷하게 어떻게 take notes를 하기도 좋고 summarize 하기도 좋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북을 좀 정확하게 읽는 속도를 제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이제 내신이 좀 쉬워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AT 650점을 넘기고 싶어요. 사실 뭐 750점 넘기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단어를 뭐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마 꽤나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급 영어의 이제 입문 단계죠. 그래서 필요한 컨셉과 단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학생들 ET에서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배경 지식, 단어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모르면은 이게 진짜 그 글을 독해가 쫙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필요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많은 학생들한테 듣게 하려고 제가 사실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네요. 고등학생인데도 글을 아직도 아직 간결하게 고급스럽게 못 쓰고 있어요. 당연하죠. 단어를 부족하면은 말을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쉬운 말을 막 풀어서 쓰느라 장황해지는 거죠. 단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쓰면 되는 걸.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단어의 힘이고 유세지의 힘이겠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쓸지 감이 오게 synonym, 스토리텔링, 메타학습법, 그래서 잘 기억날 수 있게 이게 인풋만이 아니라 아웃풋이 잘 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서브젝트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서브젝트별로로 나뉘었는가 하면요, 보니까 ETS나 SAT나 토플이나 보면은 이 정도의 토픽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단어가 있을 거고, 역사적이다 보니까 뭐 역사책이나 아니면 역사 패시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이즘 이런 것도 또 예를 들어 뭐 중세시대 어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온 토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아트도 뭐 아트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그리고 뭐 소셜 사이언스는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소셜 사이언스가 뭐 지리나 이렇게 항상 많이 나오는 소셜 사이언스가 있고, 그다음에 modern issue, government나 modern issue하고 관계되는, 약간 이거를 뭐 렉처를 이렇게 한번 세네 개 되는데, 이거 듣고 나면은 좀 뭔가 뉴스페이퍼라든가 CNN에 일정도 잘 들리는 느낌? 그 다음에 심리학이도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리학이 여기저기 이렇게 막 퍼트려져 있어요. 모든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뭐 역사에도 심리가 좀 들어가고 뭐 인류학에도 심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단어가 좀 뭐 짧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경제하고 관계 있는 단어,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거는 이게 둘 다 사이언스인데, 하나는 약간 뭐 환경이라던가 동물이라던가 플랜트 뭐 이쪽이 좀 더 라이프 사이언스 쪽이고, 피지컬 사이언스는 약간 천문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피직스라던가 그런 것과 관계 있는 게 physical science. 근데 마지막에 rhetoric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argument라던가 debate라던가 뭐 설득을 한다던가 그런 information을 준다던가 그런 어떤 argument가 있는 나의 그런 의견이나 포인트를 설명하는 그런 시사 같은 그런 단어들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문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그런 데서 나오는 단어들로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눠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좋은 게, 제가 히스토리 렉처를 하면은 막 1, 2, 3, 4 다 히스토리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계속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 저기서 나온 단어 뭐 이러면서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학생들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 단어들을 제가 그러면 초이스를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수년간 토플과 SAT와 뭐 SSAT와 뭐 좀 많이 가르쳤어요. 정말 너무너무 학생들 많이 가르쳤는데, 뭐 10,000시간 정말 훨씬 넘었습니다. 그 원래 10,000시간 위에가 아무튼, 그래서 SAT 기출 문제, 뭐 모의고사 이런 걸 이제 문제풀이를 계속 해주는데, 제가 문제집을 들고 있으면은 이제 얘가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 뭐 2005년도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놔요. 다음번에 그 학생들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뭐 또 다른 단어 물어보면은 이제 뭐 하이라이트 해놓고, 모르는 거 이렇게 해놨어요. 같은 문제집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쓰잖아요. 바뀌는 거 뭐. 그러면은 그때마다 아이들이 자꾸 물어보고 난 자주 나오고 이런 것도 이제 몇 번 더 밑줄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밑줄이 친 단어들을 조합했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많은 그 문제집들에서 다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거, 그런 것들로 이제 모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쭉 모은 거를 서브젝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봤는데, 우선 이제 아이들이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저한테 말을 많이 해줬어요. 좀 그거 하고 나니까 선생님 뭐가 훨씬 더 빨리 돼요. 뭐 좀 잘 풀려요. 당일 점수도 오르고. 그래서 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캐블러리가 확 늘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달달달 외우고 또 까먹고 외우고 또 까먹고 그렇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리테인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 여기서 끝이고요. 한번 좀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SAT Vocabulary Lower Level History 섹션입니다. 자, 역사적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우선 이런 소셜 사이언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텍스트북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political science 아니면 뭐 newspaper 이런 거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계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st word는 abolish라는 단어 보이죠, 그쵸? It's put an end to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것을 폐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쵸? 폐지한다는 거는 그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법이라던가 그런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게 abolish예요. 저는 이거를 외울 때 약간 이렇게 ball 보이죠, ball. 보니까 공을 이렇게 던지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bolish, 약간 뭔가 bush 하니까 뭔가 rubbish, ball처럼 rubbish 던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폐지하다. 이렇게 저는 외웠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Abraham Lincoln used his term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win the Civil War and abolish slavery. abolish란 단어 딱 들으면은 slavery가 사실 생각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링컨 대통령께서 slavery를 폐지했다. 그런 뭐 노예 제도 이런 것을 폐지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we do need to abolish the classics major since we don't have any funding left. 이건 이제 classics라는 그런 전공이 있는데 미국 학교에서 전공이 있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에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synonym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ynonym은 suppress, nullify, annihilate, obliterate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나씩 또 공부를 할게요. 왜냐면 synonym도 같이 외우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라이팅하는 것도 더 좋아지고 특히 라이팅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abolish라는 거 했다가 synonym 아니 suppress, annihilate 어디가지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suppress는 딱 보다시피 억누르다, 뭔가 press하는 느낌 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이거를 폐지하는 느낌보다는 그 어떤 그룹이나 이런 거를 suppress 해가지고 억눌러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nullify는 무효화하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abolish가 있던 시스템을 싹 없애서 폐지를 시킨다면 nullify는 아예 있지도 않은 것처럼 무효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단어 보면 null 보이죠? null이라는 게 이거는 효과가 없다, 무효하다. 뭐 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null hypothesis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hypothesis가 we're gonna reject the null result.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statistic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이거는 전혀 result가 없다고 significant하지 않다. 뭐 이런 거 할 때 null이란 말 하거든요. 그리고 또 annihilate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이거는 뭔가 하면 전멸시키다. 약간 전쟁의 느낌이 커요. 전쟁에서 we're gonna annihilate the town. 그 city 전체를 그냥 쫙 없애는 거예요. 무슨 nuclear weapon 같은 거 던져서 annihilate 시키는 게 전멸시키다. 그다음에 이제 obliterate 전멸시키다는 뜻이 있는데 요건 어떤 느낌이 더 큰가 하면 뭔가 지우는 느낌이 커요. 뭔가 이렇게 지워버리는 obliterate.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버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지하다와 함께 이런 단어들도 열심히 이제 같이 세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그 word의 feel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let's go over it again. synonym, suppress, nullify, annihilate, obliterate. 문장을 여러분이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absolutism 있죠. 우선 absolutism 하는 순간 뭐가 absolutely 이 느낌 나죠. 막 그냥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absolutism이 보통 you are absolutely wonderful 뭐 이러면은 너 진짜 절대적 너무 정말 너무 wonderful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정치적인 얘기에서는 principle or the exercise of complete and unrestricted power in government. 자, government가 unrestricted, 모든 파워가 government한테 있는 걸 absolutis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아요. 뭐 dictatorship, tyrannical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 아마 이번 history 이 vocabulary에서 그런 이런 무슨 이즘들이 약간 좀 clarify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이제 예를 들으면서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 The Russian Revolution summed everything up in an instant. In place of dynastic rule, absolutism of a different kind. 그러니까 러시아 레볼루션이 있었죠. 혁명. 소련 혁명이 있었을 때 dynastic rule, 예전에 그 왕이 있었다면 그 왕이 있었죠. 그 czar이라고 했었죠. 러시아의 czar Nicholas. 그 사람이 있었던 그거를 in place of that, different kind of absolutism이 들어왔다 이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인민공화국 막 이런 사람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커뮤니즘이 들어가지고 더 무서워, 막 잘 무섭다고 했는데 어머 세상에 새로 들어왔던 애들이 더 무섭네. 앱솔루트 파워를 하면서 뭐 자기한테 디센트하고 너랑 나랑 내가 지금 하자는 거에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그게 absolutism. In Christianity, God acts with absolutism. 이것도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계시니까 absolute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synonym 중에서 totalitarianism이 있는데 이것도 전체주의거든요. 요거와 absolutism과 totalitarianism은 거의 interchangeable하게 쓰이긴 하는데 조금 다른 그 뉘앙스를 보자면은 약간 absolutism은 그 어떤 약간 종교적인 생각이라던가 이런 게 더 큰다면 아니면 그냥 절대적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힘이 더 크다면 totalitarianism은 좀 더 governmental system, 그러니까 한 명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어떤 전체적인 government가 다 가지고 있는 토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를 totalitarianism이라고 하죠. 만약에 지금 애니멀 팜이나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하면은 모든 그 수업이 좀 더 중요하신 더 귀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adapt. adapt 아니고 adapt죠, 그렇죠? adapt는 뭐 이렇게 누구를 입양하다 뭐 이런 거고, adapt는 맞추다, 적응하다, to make suitable to requirements or conditions. So you are suiting yourself. You're like changing yourself so that you fit into that requirement or condition. 그러니까 뭔가 적응을 잘하는 걸 adapt. He's very adaptable. 이런 말을 쓰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어찌 보면 adaptable 하다라는 게 뭐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사실 좋긴 좋은데 어느 자리나 가도 걔가 굉장히 잘 적응을 하는 거를 adaptable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줏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근데 it usually has a positive tone though. 그래서 to do this, these insects have evolved or adapted to the environment in which their hosts dwell. So 이건 이제 이런 인섹트들이 evolution을 했다 이런 거죠. 이게 뭐 evolution은 여러분 아는 거죠. 진화했다는 거죠. 진화를 해가지고 이 진화하는 거를 설명할 때 adapt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environment에 적응하고 맞추고 이렇게 했었다. 이 인섹트들이 in which their hosts dwell. 그들이 그가 호스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악어새라던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악어한테서 살고 있는 게 호스트가 악어고 새가 이제 그 애니멀이겠죠. 그리고 뭐 인섹트 같은 경우는 뭐 빈대면은 그게 인섹트면은 사람이나 뭐 개가 호스트가 되겠죠. 그 호스트에 잘 environment에 잘 이렇게 적응해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While some birds whistle louder and at higher pitch to adapt, not all birds can. 이것도 약간 그렇게 뭔가 이것도 adapt하다 뭐 이런 거죠. 적응을 하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이게 있긴 했는데 historically 뭐 adapt한다 그러면은 there's so many ways you can adapt. You go and you live in a different country and you adapt to that new environment. You can talk about how the barbarians who came
and they conformed, they adapted to the civilizatio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쵸? 여기랑 이제 비슷한 단어들 보자. 그러면 accommodate, conform, modify, rework, convert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ccommodate 같은 거는 adapt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는 뭔가 내 자신을 바꾸는 느낌이 아니고 이 주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를 제가 손이 작으니까 작은 걸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좀 이렇게 comfortable하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를 accommodate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commodity라는 단어 보이잖아요. 중간에. 그치? commodity is like things, right? 그러니까 이 things를 change 해가지고 바꿔주는 게 accommodate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conform 한다는 거는 이거 아시죠? 그죠? conform 한다는 건 어떤 것에 비슷하게 바뀌는 거예요. adapt하고 오히려 더 비슷한 뜻일 수도 있겠죠. adapt는 그 환경에 적응을 한다면 conform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비슷해지려고 적응을 하는 걸 confor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modify는 요거는 좀 더 simply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So you're modifying, changing. It could be changing.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AT Vocabulary lower 레벨의 9번째 시간은 아트 시간입니다. 자, 아트라면은 내가 굳이 SAT를 공부하는데 단어를 공부하는데 아트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셜 사이언스라던가 아니면 리터처리라던가 뭐 고전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그 어떤 opinionated article 이런 걸 읽으려고 하면은 이 예술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아시면은 이 패시지가 훨씬 더 쉽게 눈에 들어와요. 그 피리어드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쓰이는 단어들이 또 굉장히 그 디스크립티브하고 그런 아티스틱한 단어들을 좀 아시면은 이게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시대의 흐름을 얘기한다던가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아트와 관계된 피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학과 아트는 이게 절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깊게는 뭐 아티스트를 하라는 건 아니고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하고 학생들이 좀 많이 놓치는 그런 단어 위주로 제가 조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bstract라는 단어 여러분이 거의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추상적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보면은 it's a thought apart from concrete realities, specific objects or actual instances. 제가 abstract다, 추상적이다 이러면 애들은 그냥 무조건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냥 어려운 거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abstract라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막 그림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현실하고 눈앞에 보이는 거, 손앞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프랙티컬한 거에서 거리를 둔 저쪽 이론적이고 뭔가 좀 철학적이고 그런 단순히 사진처럼 딱 보여주지 않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을 추상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쓰이는 거 추상적인 이런 abstract 이거 생각하면 다다 무브먼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In a pursuit of no meaning and purpose, Dada movement started to create even more abstract art. 자, 뭐 피카소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앱스트랙트 아트를 하다가 나중에 다다 무브먼트가 오면서 다다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남자 소변기 있죠. 남자 소변기 이렇게 뒤집어 놓고선 이게 예술이다라고 했던 거. 이제 그런 게 다다 무브먼트예요. 다다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했던 거는 they don't want meaning, they don't want any purpose. 그러니까 뭔가 의미 없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그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다 왜 싸웠던 거지?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뭐가 좋았던 거야? 사람만 엄청 죽고 트라우마인데 굉장히 많고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세상 뭐 별거 없네. 그냥 아무렇게나 하자. 다다다다 하자. 이래서 다다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이 다다 무브먼트를 이제 이 얘기가 꽤 나와요. 생각보다 다다 무브먼트 얘기가. 자,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트 아트를 그때 그거의 어떤 상징적인 그 다다 무브먼트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아트. 그런 느낌. 그게 앱스트랙트 아트라고 했고 purpose they're actually on purpose trying to not make sense. Okay. 자, 그다음 rendering the figures makes them more realistic and concrete rather than abstract. 이게 렌더링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면요. 이것도 이제 미술 단어, 뭐 예술 단어 이런 건데 정확히 이렇게 보면 제가 손을 그리면 정말 손을 딱 막 쉐이드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완벽하게 딱 그리는 거, 그 사진처럼 그리는 거, 이걸 렌더링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realistic해 보이고 더 concrete한 느낌이 나지만 abstract하진 않다. 그래서 synonym이 theoretical, 굉장히 이론적이기만 한 거예요. practically 몰라.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아. 이런 게 theoretical. complex. 아카데믹도 어찌 보면은 그쵸. 아카데믹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배우는 게 뭐 정말로 어디 가서 뭐 토일렛이 막힌 거를 막 뚫을 수 있는 그런 건 안 배우잖아요. 그쵸. 이론적인 것만 배우죠. philosophical, 철학적인, 생각하고 관계 있는, hypothetical, 가상적인. 이건 아직 proven이 되지 않고 hypothetical 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단어들을 같이 잘 아시면은 좀 higher level, 뭐 11학년, 12학년 이런 거 글 쓰는데도 이런 컨셉이 좀 정확히 있으셔야지 글을 잘 쓸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dlib. adlib이라는 거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설 연설이라고 하죠. Something improvised in speech, music, and etc.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애드립 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애드립이에요. 그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The next type of speaker who comes after the pure adlib speaker is the library speaker. 이것도 이제 스피커들이 그냥 pure adlib 스피커는 그냥 말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 애드립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library speaker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I could enlarge upon it ad lib, and he will understand the difficulty. So basically this is saying that, you know, if I could enlarge upon this writing piece and ad lib it, then he will understand like the difficulty of all that. 뭐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impromptu는 즉흥적인, spontaneous도 즉흥적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impromptu는 뭔가 즉흥적, it's an impromptu of 이렇게 말하면 즉흥적인 piece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그 어떤 그 work of art or it could be performance 이런 거라는 거고 spontaneously 하면 이건 이제 adverb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토 가수가 알토라는 건 아마 아시죠? 뭐 바리톤, 컨트랄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노래에서 나오는 거죠. 바리톤 좀 낮은 거고 컨트랄토는 뭐 사인 것 같고 저도 정확히는 뭐 이렇게 오페라를 잘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알토가 소프라노는 아니고 약간 중전 뭐 이런 게 알토라고 하죠. 그래서 it's the lowest female voice. She sang gospel songs in her strong alto voice and she prayed aloud. 뭐 가스펠송을 알토의 목소리로 하고 그다음에 pray를 했다. Her solid alto songs brought her fame during the 19th century. 이것도 그녀의 그 알토의 노래가 19세기에 흥행을 할 수 있도록 뭐 만들어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알토라는 거는 아시면 됐고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리아 이런 것도 aria, an air or melody. It's kind of like 멜로디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리아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예전 SAT가 없어졌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뭐 오페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단어인데 뭐 그래서 빈부격차에 문제가 있다 뭐 SAT는 it's not 그 socio-economic status한테 fair하지 않다 lower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게 아리아라는 거는 오페라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거나 그러면은 여자 가수가 보통 마지막에 같은 거를 계속 자기 혼자 부르는 거였어요. 뭐 알죠? 그러면서 막 자기 혼자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 아리아라 그래요. 그래서 it was as dark a piece of writing as has been in the show and an amazing aria of despair. So basically, you know, the writing piece was very dark and, you know, and then at the end of it, there's this amazing aria that showed the despair of the character. 뭐 이런 거겠죠. The opera singer sang a 10-minute aria and was acclaimed for her performance. 자, acclaimed 이런 단어는 중요하죠. 이게 찬사를 받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페라 싱어가 이제 10분 동안 아리아를 했고 이제 잘했다고 찬사를 받았다 이런 거죠. 아리아라는 단어가 어쩔 때 제가 본 내용으로서는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약간 자기 혼자 막 ongoing 하는 스피치 있죠. 그게 약간 뭔가 이렇게 아티스틱한 느낌이 난다던가 아니면 여자가 막 계속 얘기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빗대어서 말할 때 아리아라고도 하는 걸 제가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arrangement. 자, arrangement는 당연히 알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준비하는 방식, 합의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좀 arrange 해줄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트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It's an act of arranging or state of being arranged. We know what arranging means, but 어떻게 쓰이는 건가? 이거 보면 약간 정렬,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말을 많이 해요. 그림을 보고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제가 소셜 스터디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뭐 그 artistic period 얘기하면서 뭐 작품 같은 거 설명해라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보면 내신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거에서 이제 유용한 단어인데요. So the mode of arranging those objects is based on artistic principles. 그러니까 꽃꽂이를 할 때도 뭐 A 넣고 가, 나 뭐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arrange를 딱 이게 어떤 구도를 잡아가지고 하는 걸 arrange라고 하죠. 그래서 artistic principle에 맞춰가지고 이런 object를 arrange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composition is the term used to describe the arrangement of visual elements in painting or other artwork. 자, 이 composition이라는 것은 이 페인팅이나 어떤 다른 아트워크의 그 비주얼 엘레멘트를 이렇게 arrange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composition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말해요. So, let's talk about this art piece and its composition. 그럼, I see, in the middle, the composition is like in the 3D. I really don't know because I'm not an artist, but like 3D로 이렇게 뭐 가는 건데, 뭐 나무가 앞에. 예, 여러분, SAT vocabulary 12번째 시간이 됩니다. social science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요. history하고 좀 다르게 뭐 geography, peoples, anthropology, psychology, archaeology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게 social science라서 아마 배울 단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social science 단어를 그냥 한국말 영어로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거와 그거의 스토리와 어디서 쓰이는지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라이팅이라던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소재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단어만 이렇게 리플레이스 하는 거 말고도 이런 선생님들의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본인들의 그 지식이라든가 상식이 좀 더 광범위해지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단어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는 piece of knowledge도 같이 가져가시면은 정말 이게 이 렉처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렉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acculturation 보면은 우선 이게 뭐 문화적 적응, 사회학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culture이라는 거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acculturation 한다는 거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내가 비슷해진다. 그거와 잘 융합이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acculturation이 어디서 많이 쓰이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방인이 여기 돌아왔을 때 어디 어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럴 때 좀 더 acculturation이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immigrants issue에서 acculturation이라는 단어 이 컨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definition을 보면 it's the process of sharing and learning the cultural traits or social patterns of another group. Okay, that makes sense, right? 그 어떤 cultural한 특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패턴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은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may impact both soci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s of immigrants. 자, 그러면은 제가 미국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갔을 때 4학년 때 갔구나. 마지막에 이제 4학년 때 갔을 때 immigrant로서 제가 거기에 사회의 문화적 정원 acculturation을 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이 다 acculturation을 했던 그런 social impact와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생각, psychological impact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many of the earliest kindergartens in the United States served the purpose of easing the acculturation of newly arrived immigrant children. 미국에서 그 kindergarten이라는 게 사실 많은 immigration children, 새로 들어온 그 친구들을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이 미국이란 삶을 acculturate 해주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뭐 많이 이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뭐 그것도 맞기도 하고 뭐 they also 왜냐면은 in a way kindergarten에 특히 미국에는 이민 사회가 많기 때문에 kindergarten 가면은 영어 모르고 들어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집에서는 그냥 자기 나라 말만 쓰니까. 그래서 거기서 유치원에서 뭔가 글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they usually 미국 kindergarten 보면 그렇게 쉬워요. 한국 애들 kindergarten 다니면 막 수학, 영어 막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진짜 스틱 피겨 그리고 하루 종일 레인보우 그리고 뭐 그냥 they just kind of learn how to cooperate and be in the same classroom together before the formal education starts, which is in the first grade. 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acculturation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디베이트도 되게 많아요. 그들이 완벽하게 내가 미국화가 되는 거는 사실 unfair하다. 뭐
다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네 문화를 잘 지키면서 acculturate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단어로 보시면은 acclimatization 이거는 acclimate 한다는 뜻은 뭐 어떤 것에 적응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limb 느낌 있죠. 그래서 acclimate 한다는 거 그 순응하다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비슷해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assimilation은 이제 acculturation은 문화적 정의인데 assimilation은 거의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내가 그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그런 외국에서 온 foreigner들한테 assimilation을 요구했는데 요즘은 그냥 acculturation 정도만 뭐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같은 얘기 아니야? 같은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assimilation은 정말 비슷해지는 거. acculturation은 문화적만 이해하는 거. 문화적으로만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nationalization 이거는 이제 뭐 국유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이션의 말 그대로 그 네이션에 더 이렇게 내가 내 네이션이 이 네이션이 내 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고 naturalization은 귀화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통 뭐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을 따려고 하면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거 따려 그러면은 naturalization process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나라를 포기하고 그 나라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거를 natu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쓰여요 사회학에서는. 자, 그 다음 단어 adaptation, the act of adapting, 각색, 적응 이런 거죠. 그냥 adapt 한다는 건 거기에 그냥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쵸? So it's not exactly an adaptation of a book you've seen at the librar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adaptation 했다는 거는 그 어떤 그 전에 prior에 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각색이나 이렇게 된 것에 돼서 이제 또 다른 어떤 version of 책으로 나온 거를 adaptation of the book이라고 하죠. You can also say this movie is an adaptation of this novel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이 영화가 그 어떤 책에서 각색된 걸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죠. My generation must push for adaptation of the technic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to older generation. 그러니까 뭐 제 제너레이션이 older generation한테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거에 좀 적응을 하는 거를 하게 좀 도움을 줘든지 푸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아까 비슷한 단어 나왔죠? acclimatization, naturalization, 그 다음에 familiarization. 이거는 그냥 it's like you can 내가 변하지 않고 그냥 친하게만 지내는 거야. I just know about it, but it's not really me. 까지가 familiarization인 거죠. 자, animism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찾으면 또 animism이라고 나오죠. The belief that natural objects, natural phenomena, and the universe itself possess souls. 그러니까 이게 애니마가 뭔가 하면 애니마라는 게 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nimals 그럼 이게 살아있다 뭐 이런 느낌에서 animal.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그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어떤 스피릿을 넣어주는 걸 애니메이트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애니미즘 이건 뭔가 하면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불교 의식이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그래서 뭐 모기 같은 거 잡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Instead, Dido might have engaged in small everyday spiritual act similar to those we see in animism, where spirits reside in all things rather than a handful of powerful deities. 그래서 so there's a spiritual act similar to those we see in. 그러니까 애니미즘이라는 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거에 다 스피릿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안 하죠. 뭐 이렇게 뭐 꽃도 막 안 밟고 따지도 않고 뭐 뜯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Kids usually have animism. There's been instances in history where people had stronger animism.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This was a new and sophisticated republication of savage animism. So 이거가 이제 sophisticated savage animism을 다시 republication했다. 이때가 이제 약간 empire 시대 때 많은 그 영국인들이 막 무슨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잖아요. 가가지고 막 그 savage들의 애니미즘을 막 연구하고 근데 그걸 다시 이제 republication도 하기도 하고 I think that there was a book, Things Fall Apart 뭐 이런 것도 약간 보면 굉장히 savage animism의 그 책이 뭐 학교에서 읽으라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savage animism을 좀 다루는 그런 책이죠. 자, apocryphal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Of doubtful authorship or authenticity. So you can say 뭐 어떤 quote 얘기하라고 quote 얘기하고서 이거 apocryphal하다. 이게 출처가 좀 불분명하지만 this is what they said.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So it had become an apocryphal tale of violence and the culture of impunity at elite institution.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culture of impunity. impunity라는 건 뭔가 더러운 흉 뭐 이런 거예요. 엘리트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엘리트 레벨의 인스티튜션에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흉이 있는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바이런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근데 이 이야기가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pocryphal tale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although apocryphal, Sigmund Freud supposedly remarks sometimes a cigar is just a cigar, which was meant to suggest that cigars are not always sexual symbols. 시그먼드 프로이드 여러분 제가 이 작가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심리학의 최초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 글을 읽어보면요 모든 게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대요. 막 뭐가 다 있대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상징하는 게 거의 다 섹슈얼해요. 그래서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시간은 뭔가 하면요. economics입니다. 자, 경제학이죠. 그렇죠? 경제학에 대한 패시지도 SAT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토플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SAT에서도 꽤나 많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뭐 social economics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psycho economics, 뭐 environmental economics 이러면서 이렇게 섞어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코노믹스에 대한 약간의 컨셉과 함께 단어들을 좀 더 배우고 보시면은 그런 패시지를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코노믹스 패시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arbitrage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면 이게 경제는 약간 정치하고도 살짝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금리를 뭐 정치적으로 올리면은 뭐 이코노믹스가 뭐 바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사실 interrelated 돼 있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류적으로 이렇게 외우면은 이 시간에 이코노믹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단어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한 번에 같이 하나씩 이렇게 캐러그라이즈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스토리도 잘 이제 연결이 되니까 볼게요. arbitration이라는 뜻은 to decide as arbitrator or arbiter. arbiter라는 사람은 중재하는 사람을 말해요. Most of times it's lawyer들이 보통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To settle an argument outside the cour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가 merging을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서로 고소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굳이 판사 앞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나서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arbitrator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뭐 장기전으로 하면은 뭐 스톡 레벨이라던가 이런 게 점점점 내려가니까 당신들은 같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중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너가 인정하고 여기까지는 네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back in 2010, we assumed we had a way to arbitrate the budget problem. 2010년도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금정적인 그런 버젯 프로블럼을 우리가 중재할 수 있었다고 믿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은 안 된다는 것 같네요. The lawyers hoped to arbitrate this matter because there were no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s. 이것도 이 우리 디펜던트의 no evidence against evidence가 없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중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negotiate 협약하고 뭐 치우자 뭐 이런 얘기죠. adjudicate 라는 게 이제 판결을 내리다 이런 뜻이죠. 뭐 judge도 아시고 as judge, referee, umpire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뭔가 어떤 debatable한 거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좀 disagreement가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중재를 시키는 그런 것과 관계 있는 단어 뭐 negotiate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단어 barter이라는 단어 있는데 barter은 물물 교환이죠. 물물 교환 그냥. It's a trade by exchange of commodities rather than by the use of money. commodities. commodities는 이제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들을 이렇게 하는 게 commodities.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commodities를 trade하는 거. An unnamed Iranian official told the news service that the barter would include Russian weapons. So 이 이라니안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이름 말 안 하겠어요. 그런 이라니안 어피셜인데 여기다 뉴스 서비스한테 말했는데
거기에 무슨 물물 barter이 있을 건데 이게 Russian weapon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 barter 뭐 Russian weapons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왜냐면 요즘 뭐 honest한 비즈니스면은 돈으로 사지 이걸 뭐하러 그렇게 물물 교환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modern하게 쓰이는 barter은 뭔가 좀 구리다거나 sketchy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 barter system became an antiquated form of transaction because the tribe started using coinage. 트라이브가 그 부족이 동전, 코이니지를 사용을 하면서 barter 시스템은 too old에서 to be useful, antiquated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서는 trade, swap, trade-off, exchange 이런 거죠. and boycott. 자, boycott은 거부하다 이런 건데 보통 이걸 안 산다고 할 때 boycott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에 뭐 가끔씩 뭐 이런 온라인으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보이콧이라고 써요. 보이콧. 보이콧한다고. 나는 정말 그 더 이상 뭐 예전에 어디였더라? 어떤 무슨 아기가 유괴가 됐는데 그거를 빨리 뭐 찾는데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다들 보이콧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너무 회사로서 잘못한 것 같다. 아, 기억난다. 이게 무슨 렌터카 회사였어요. 렌터카 회사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콧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렌트카를 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이 사람들이 폴리스한테 프로바이드 하지 않아가지고 한국에서 그래서 다들 이제 그 회사를 보이콧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the company was the first high-profile advertisers to join the boycott. 그러니까 이 컴퍼니가 어느 정도 하이프로파일한 이런 컴퍼니로서는 그 서로 거부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액티비즘을 조인을 first로 한 컴퍼니였다 이런 거죠. It also appears people will be boycotting Facebook since they allow terrorists as members. 예전에 한참 이럴 때 있었어요. 페이스북을 막 보이콧하면서 한다면서 사람들이 다 그 어카운트 클로즈하고 삭제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막 테러리스트 멤버를 뭐 allow 한다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뭐 또 본인 개인 정보를 막 어디에 팔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놓고 또 다시 또 조인을 하더라고요. 다들 보이콧을 했다가 이게 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없이 살기 어려우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ynonym spurn 이런 거는 퇴짜 놓다 이런 거죠. spurn. 그 다음에 snub는 거부하는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코 같은 걸로 약간 이런 느낌. cold shoulder는 뭐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야 됐어 아니야 이러지 마 이런 거 있지. cold shoulder인 거예요. 이래서 차가운 등을 맞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shun은 피하는 건데 shun 피하는 거 약간 이렇게 피하는 느낌. 약간 오지 마 이렇게 피하는 느낌. avoid는 그냥 피하는 거죠.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이콧이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사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사는 것을. 자, 그 다음 단어 cargo. 자, cargo는 화물이잖아요. 그렇죠? 화물. freight of a ship or airplane. 그러니까 with limited cargo capacity, the sailors couldn't take all of their belongings back home. 그러니까 화물을 그 스페이스도 카고라고 하고 화물로 들어오는 그런 뭐 카고 그러면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철로 만든 엄청 커요. 그 안에 이제 안에 뭐 약간 트럭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안에 다 뭐를 넣어가지고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원 카고 하나라 그러거든요. 뭐 small one, a big one, or large one, whatever. 그래서 with limited cargo capacity, they were coming in a ship, so tailors only could bring like their belongings, not everything.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짐칸이 한마디로 모자랐다는 거죠. Personally, all cargo ships are monitored and taxed when they arrive at the port. 모든 카고십이 모니터링이 되고 그 다음에 텍스를 증여했다 이런 거죠. They arrive at the port. port는 그 카고가 이렇게 화물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약간 세금 관계에 있는 뭐 세무청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고쉽을 뭐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정말 그 들어있는 게 맞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신발이라 근데 혹시 신발 안에다가 뭐 이상한 거 딴 거 넣은 게 아닌지 뭐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띡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 세금 얼마 해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야지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약간 경제적 시스템이죠. 뭐 비슷한 단어 되게 많아요. 뭐 burden, 짐, frighten도 화물이고 load도 짐이고 haul은 약간 유홀이라고 혹시 유학생들이면 아실 텐데 이게 유홀이라는 그게 많은 양의 짐을 끄는 거 haul 한다 그러네요. hauling 한다 그래요. 그래서 haul 그런 거고 유홀은 너가 짐을 끊어서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삿짐 같은 그런 자동차 렌탈 회사가 유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직접 끌어라 이런 거죠. 유가 haul 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consignment 이런 건 약간 탁송물 뭔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약간 consignment라고 하죠. 좀 작고 중요한 그런 물품들. 자, 딜리버리 하실 때고 shipment 하시고 content는 그냥 그 어떤 내용물이 되겠죠. 자, 근데 commercial. 자, commercial이란 단어를 보시면 바로 아마 많이 생각나시기 광고를 생각하실 거고 광고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상업이랑 관계 있는 거, commerce하고 관계 있는 거는 다 commercial이에요. 그래서 e-commerce 뭐 이런 말 있죠. e-commerce.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넷하고 관계 있는 상업이다. 뭐 이런 뜻이죠. The Forest Service recently proposed its first commercial timber harvest in 3 decades. 자, Forest Service가 원래는 네, 안녕하세요. 자, SAT Vocabulary Lower Level 이제 이번에는 Life Science 시간입니다. 자, Life Science는 어떤 거랑 관계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과 관계 있는 그런 단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biology가 될 수도 있고, genetics가 될 수도 있고, evolution이 될 수도 있고, botany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뭐 식물 뭐 이런 거 다 관계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한 단어들을 이렇게 Life Science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모아봤습니다. 바이오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당연히 굉장히 기본적인 텀이 될 거긴 한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제가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할 건 아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SAT 패시지 같은 거에서 멘션 됐을 때 이해할 정도 그 정도 레벨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abyss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it says it's a deep, immeasurable space, gulf or cavity, vast chasm. 또 definition이 어렵네요. 깊고 immeasurable, 이거를 얼마큼 깊은지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스페이스고 gulf라는 거는 뭐 어떤 물 같은 게 있는 어떤 통 이런 거를 gulf라 그러냐. 뭐 Gulf of Mexico 들어보셨죠? 그런 거는 큰 바닷가, 큰 물이겠죠. 그러니까 바다니까. 그래서 이게 바다처럼 이렇게 뭐 애틀랜틱 오션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그런 것도 gul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avity는 여러분 I have a cavity in my teeth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에 내가 구멍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cavity인데 그거는 충치 cavity, 그러니까 구멍이 생긴 걸 cavity라고도 하는데 이게 abyss라고 하면은 약간 그 어떤 구멍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vast chasm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chasm지 어떤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그런 이런 조각이나 gorge 같은 느낌. gorge가 뭔가 하면 이렇게다가 툭 들어가는 이렇게 골짜기 이런 느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심연, 깊은 구렁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써 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earth의 shape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그럴 때 이제 abyss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So as somebody said to me, we are looking into an abyss.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뭔가 어떤 디테일된, 포커스된 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The world now stands on the brink of final abyss. That means like 우리는 지금 brink라는 건 뭐예요? 가장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final 가장자리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으로 abyss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서 우리는 서 있다. 이 세상은 그 앞에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hasm, 깊은 틈, gorge는 협곡이라는 건 그냥 waterfalls 같은 건데 이게 그냥 ravine이죠. waterfalls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큰 이런 waterfalls 아니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걸 gorge라고 하고 ravine도 협곡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그랜드 캐년 같이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걸 협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캐년은 더 큰 거, 이런 거. 캐년, fissure, 길게 갈라진 틈, 이런 거. There's you can see fissure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쭉 찢어진 것도 fissure이라고 할 수도 이걸 이렇게 stitch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there's a fissure, like 뭐 벽에 이렇게 틈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fissure이라고도 하고 rift도 균열, 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geographic하게 어떤 틈이라던가 어떻게 뭐 빠질 수 있는 거,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iology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네, 그다음 anatomical of relating to anatomy. 이건 해부의 관계에 있는 거죠. 해부라는 거는 꼭 굳이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배를 열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공부를 할 때는 예를 들어 brain의 anatomical structure다. 그러면은 이 뇌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physical한 그런 부분을 anatomical 하다고 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anatomy 공부를 하려면은 안에 장기가 어디 있는지 신장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anatomical 그러면 약간 해부 느낌이 나는데 사실 굳이 그렇게 뭐 딱 수술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닌 거예요. He stressed that these dynamics exist over and above the more rigid anatomical structure of the brain. 여기서 rigid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rigid라는 거는 아주 깐깐하게 딱 그것만 있는 이게 flexible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he stressed that dynamics exist over. So brain의 structure를 굉장히 rigid하게 anatomical structure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뭐 remembering 하는 거, 뭐 이 부분은 뭐 말하는 거, 아니면 이 부분은 아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랑 막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거랑 뭐 이 다 루트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igid한 anatomical structure는 아니고 이 dynamic이라는 건 좀 더 그 beyond that라는 것에가 이제 brain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Moreover, developmental bias means that anatomical variation is not produced at random. 자, 그러면은 developmental bias라는 게 항상 life science나 특히 biology하고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거에서는 인간이 타고난 heritable 타고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며 병 같은 것도 어떤 것이 있는 것이며 아니면은 이게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발달된 요인, developmental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디벨롭먼트라는 건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developmental bias라는 것은 이게 anatomical variation. 예를 들어 제가 간이 굉장히 좋게 태어났는데 막 약 많이 먹고 술 많이 마시고 이래가지고 간이 나빠졌어요. 그러면은 anatomical variation이 생기겠죠. 이거는 developmental bias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roduced random이 아니고 이게 developmentally 이게 변하는 것이다. anatomy가 그런 얘기죠. arachnid 거미류예요. Any wingless carnivorous arthropod of the class Arachnida, including spiders, scorpions, mites, ticks, and daddy longlegs. 이게 다 거미류라는데, 저는 틱스가 거미류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었어요? 빈대가 저는 거미인 줄 몰랐어요. 아주 작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carnivorous는 플란트를 먹는 게 아니고 육식 동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미가 약간 무서운 느낌이 나는 게 막 다리는 이렇게 많은데 막 또 육식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미를 싫어하는데 사실 거미는 좋은 거죠. 네, but I don't like ticks. 빈대는 싫은 것 같아. 아무튼 the scorpion, a heterometrous spinifer, is completely edible. Despite the arachnid being deadly if alive. 자, 스콜피언은 전갈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전갈은 이렇게 뭐 전갈한테 물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deadly 할 정도로 poisonous한데 이 heterometrous sniffer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라틴 말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스콜피언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류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문 단어. 이건 알 필요 없고, 아무튼 그걸 스콜피언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 죽어 있을 때는 충분히 아주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중국 가면 꼬치에 팔던데 정갈이.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arachnid being이라고 deadly한. That the previous work had shown that ticks with a DAE2 carried more of the Lyme disease microbe than ticks with DAE2, DAE
maybe to when the arachnid fed on mice infected with the microbe. Fed on mice infected with microbe.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말 이제 되게 많이 나요. SAT에서 참 SAT에서 여러분 바이올로지를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바이올로지컬하고 관계 있는 내가 공부한 패시지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텍스트북에 나왔던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거를 살짝 왜냐하면 unfair 하니까 어떤 애는 배웠는데 어떤 애는 안 배웠으면 그러면은 안 배운 애한테는 그게 패시지가 unfair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 상관없는 조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뉴한 패시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들어보도 못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뒤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뒤에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요. 라임 디지즈 내가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냥 디지즈구나. 스페셜한 텀에 그 옆에 컴마 치고 그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정도만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는 정도만 단어를 알아도 이런 게 해석이 문제 푸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이 빈대가 있는데 DA2를 가지고 있는 이 빈대들은 DA2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DA2와 안 가지고 있는 DA2를 안 가지고 있는 틱스는 그 라임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마이스한테 인펙티드가 된 에라크니드의 경우에는 이건 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라크니드가 이게 틱이랑 다른 거다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에라크니드는 틱이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틱을 아우르는 그 분류하는 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틱이라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라임 디지즈를 캐리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마이스에 페드한 인펙티드 된 아이들. 네, 그런 틱들은. 왜냐면 틱들은 마이스를 먹고 사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Physical Science 시간입니다. 그 전에 이제 Life Science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동물들, 식물들 이런 거라면 Physical Science는 이제 나머지 사이언스는 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천문학도 Physical Science고, 그다음 Physics도 Physical Science고, 뭐 Chemistry, 그냥 관계 있는 뭐 Technology 이런 것들은 다 이제 Physical Science라고 제가 이제 글 줄여서 이 섹션에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컨셉들이 이거는 뭐 제가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여기서 꺼내진 않았고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위주로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alkaline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alkaline은 알카리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산성의 반대가 알카리성이죠. 그래서 이제 알칼라인이라 그러면 이게 뭐 굉장히 뭐 화학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산성의 반대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 answer it seems involves getting rid of the alkaline electrolyte that gave the batteries their name. 그러니까 electrolyte이 알카리성이 있는데 그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없애면서 되는 게 이게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그 배터리의 이름이 뭐였죠? 그 배터리 이름 있는데 뭐 알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배터리가 나온 것이다. 거기에 그것 때문에 배터리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One end of a plastic tube pokes through the narrow end of the bottle connected to steady supply of basic or alkaline solution.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사이언티픽 이런 익스페리먼트 같은 거 하면은 플라스틱 튜브에를 이제 끝에를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알칼라인 솔루션을 만들었다. 더 이렇게 알칼라인하게 만들었다. 물도 알칼라인 물이 뭐 피부에 좋다고 예전에 뭐 세수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aquifer 이건 진짜 많이 나요. 제가 aquifer 너무 많이 봐가지고 aquifer은 대수층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있으면 이게 점점 내려가서 맨 끝에 거기를 aquifer이라고 하는데 맨 끝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을 aquifer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거를 물의 소스로 쓰는 그런 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aquifer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뭐 fracking이라던가 뭐 프래킹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막 그 기름 같은 거를 팔려고 물로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그라운드 밑까지 이렇게 파는 그런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지하수는 완전 다 엉망이 돼 흔들려가지고 이게 엉망이 되고 더러워지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aquifer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런 소셜한 이슈 때문에. So it's
Any geological formation containing conducting groundwater, especially one that supplies the water for wells, spring.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나온 물들이 보통은 시냇물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wells 이런 작은 운물 이런 것들을 supply하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Palestinians are only allowed to dig wells 150 meters deep, but Israelis dig to the aquifer.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완전 옆에 딱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퀴퍼를 그렇게까지 밑에까지 뚫는데 팔레스타인은 요만큼까지만 이제 뚫으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퀴퍼를 쉐어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나라로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The main source of water for the park comes from a borehole drilled 90 meters into chalk aquifer. 그래서 이제 20m까지 쭉 내려가서 chalk aquifer까지 뭐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내가지고 파크의 water source를 satisfy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astronomer 이건 아시죠? 천문학자입니다. 혹시 몰라주셨으면 꼭 아셔야 돼요. 자, astrology랑은 조금 달라요. astrology는 뭐 이렇게 별자리 보는 거고, astronomer는 천문학자죠. An expert in astronomy, 천문학, 그 scientific observer of the celestial body. celestial이라는 뜻은 이게 하늘하고 관계 있는, 별하고 관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별, 하늘 이런 거 관계 있으면 약간 신하고 관계 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It is the first time astronomers had identified an exploding magnetar in another galaxy. magnetar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거는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뭔가 이렇게 막 파장을 많이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어떤 뭐 별 같은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이 astronomer들이 처음으로 identify 했다 이런 거죠. magnetar 같은 거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볼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astronomy라는 단어를 볼 확률은 굉장히 높죠. 네. 그 다음에 astronomers expected this result from theories of how planetary systems form. 그러니까 또 우리 천문학자들이 planetary system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론에 근거해서 뭐 이런 expectation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결과를 expect했다. 이런 거죠. buffer. 자, 버퍼는 완충제라고 하는데 버퍼 존이라고 하죠. 버퍼 존이라는 거는 내가 있고 저기가 있는데 이거랑 너무 딱 그렇게 부딪히거나 맞닥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벽 같은 것도 버퍼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버퍼링 한다 그러잖아요. 버퍼링 그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할 때 버퍼링 한다는 게 이게 뭐 이제 뭐 압축을 해가지고 뭐 하는 그 어떤 사이의 프로세스를 버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Eastern Europe was important to Russia as a buffer against the West. 그러니까 러시아가 있고 좀 더 Eastern Europe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무슨 오스트리아라던가 뭐 이런 데가 Eastern Europ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뭐 좀 더 알바니아 뭐 이런데 그런 나라들이 어찌 보면은 러시아와 웨스트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이제 뭐 이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프랑스, 영국 이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와 거기 사이의 버퍼 존의 역할로서 러시아한테는 중요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또 하나, he carried around 100 pounds too many most of his life, a great buffer of flesh between himself and the world.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이제 100 파운드 정도 더 많이 이렇게 살이 쪘는데 most of life에게 carry를 했는데 이게 약간 그와 이 세상과 함께 있는 그 어떤 버퍼 존으로 뭐 사용을 했다 이런 거죠. 심리학에서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버퍼 이런 페노메널이 진짜 있어요. 어릴 때 굉장히 무슨 뭐 구타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일부러 살이 찌운대요.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나한테 어떤 그런 버퍼링하는 존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몸이 커지면은 이게 정말 내가 있고 이만큼이 버퍼링을 할 수 있으니까. It's kind of a funny and sad concept at the same time. Anyway, I guess there's nothing funny about that. But buffering, the word using buffering is that way. Anyway, so 쿠션을 두고 뭐 행동을 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다음 bulwark 이거는 그냥 방어하는 물, shield 방패, 스크린 이런 것들 이렇게 스크리닝 한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화면이 되기도 하지만 there's a screen around me 그럼 그 스크린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나를 닫을 수 있는 그 커튼 같은 거. 그다음에 absorb는 흡수하다 이런 거 absorb를 absorbent 하면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거죠. 그래서 이게 닿지 않게 나한테. soften 부드러워지다, lessen 줄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뭘 buffering 하면 soften 한다는 거 뭐 좀 적게 한다든가 뭐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죠.
자, 아까 말했던 하늘의 천체의 celestial 여기 나왔네요. It means pertaining to the sky or visible heaven or to the universe beyond the Earth's atmosphere as in celestial body. 자, 그래서 하늘의 천체의 그런 body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area와 그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arth의 atmosphere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abstract한 term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sky도 되고 heaven도 되고 또 어찌 보면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earth의 대기도 그 윗부분이니까 그것도 이제 celestial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런데 또 어느 정도 되게 뭐 어느 정도 뭔가 하면 뭐 저기 뭐 다른 뭐 블랙홀까지도 사실 celestial body긴 하니까요. A star is a celestial object whose surface is so hot that it emits light. Makes sense, right? Such crisp telescope images could help astronomers study a range of celestial objects from solar system bodies to distant galaxy. So having a telescope and taking pictures that is very crisp and clear, now the astronomer can study the celestial object and solar system that are like really far away in distant galaxy. 자, synonym으로 하면 angelic, angelic 천사 같은 angel도 저쪽에 이렇게 위에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seraphic, 이것도 천사 같은. seraph는 이제 애기 천사의 느낌이 더 나고요. blissful, 더없이 행복한. 뭐 너무 this is like, I feel like, you know, this whole world is, it's giving me this feeling of celestial pleasure. 그러면 이제 정말 너무 blissful한 그런 pleasure를 말하는 거. ethereal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가끔씩 뭐 정말 뭐 미슐랑 뭐 3사를 받은 뭐 막 너무 엄청난 음식을 탁 먹으면서 that was just pure ethereal sensation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천상의 맛이다 이렇게. 참 너무 미국인스러운 그런 그런 말이죠, 그렇죠? 미국보다 약간 유러피안 느낌? 뭔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번 시간의 lower level SAT vocabulary 중에 마지막 그 섹션입니다. rhetoric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약간 언변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logical하게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디베이트에서 특별히 뭔가 되게 연설을 잘한다던가 그런 거를 잘하는 그런 말을 잘하는 그런 아트를 rhetori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서는 rhetoric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학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 많이 이제 디베이트하고 뭐 디스커션하고 이런 데 많이 필요한 그런 필드죠. 그러니까 이런 필드에서 쓰이는 단어가 내가 디베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아규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omprehensive 이게 thorough and complete 뭔가 포괄적인 능력별 구분을 하지 않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예를 들어서 so we want someone to have a comprehensive knowledge. 그러면 이게 구별 뭐 이렇게 specialized 뭐 expert하는 그런 knowledge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그런 걸 comprehens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do you comprehend? 그래가지고 이해하니 이거랑 관계없는 말이에요. comprehensive는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우리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formulated a comprehensive strategy by listing over 2,000 keywords and by doing research on a local level. So whatever the thing that they're formulating used a comprehensive strategy. 이게 계략, 책략, 어떤 플랜인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스트래티지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했다. 뭐를 했는가 하면은 뭐 어떤 거에 대한 2,000개의 키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로컬 레벨에서 리서치를 풀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스트래티지를 사용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evolution of style is often studied but rarely understood in any comprehensive manner. So the evolution of style,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진화되는 그런 evolution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를 하는데 it's been studied but rarely understood in comprehensive manner. 막 연구는 하는데 이 스타일에 대해서 에볼루션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뭔가 comprehensive하게 포괄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아니, 드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synonym은 보면 exhaustive, 철저한,
완전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I'm so exhausted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이거예요. 모든 거를 다 쏟아부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exhaustive 하다는 거는 뭔가 그 정도 모든 거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다 쏟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없이 뭐 1아운스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다 꺼냈다. 이래서 exhaustive, comprehensive,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아울렀다. 뭐 이런 거죠. encyclopedic, 박식한, 해박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encyclopedia가 여러분 그 백과사전이죠. 그렇죠? 백과사전은 카바를 안 하는 그런 지식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버를 안 한다니까 모든 거를 커버를 한다는 거죠. 포괄적이고 comprehensive 하다는 거죠. 그래서 you can say, oh, he's got an encyclopedic knowledge about aesthetics. 그러면은 약간 미학에서는 정말 comprehensive knowledge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iscriminating 이라는 뜻이 있죠. discriminating은 showing good taste or judgment. 여러분, discriminate는 아시죠?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를 굉장히 칼같이 구별을 잘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목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건 좋은 건데 아주 살짝 안 좋은 거를 아주 칼같이 딱 구별을 해. 그러면은 안목이 있는 거겠죠. So it means you have really good taste, like you're drinking wine or something like that. You have a discriminating sense. 그러면은 정말 이게 다 뭐 웬만하면 똑같은 맛인데 그렇게 안 느껴지고 굉장히 구별할 수 있는 안목 있는 그런 뜻이죠. So it becomes a system that discriminates on behalf of the powerful majority. It becomes a system that 그러니까 powerful majority라는 거는 이제 어떤 계층 중에서도 좀 이렇게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층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뭐 백인 남자 이런 사람들 powerful majority라고 했었죠. 뭐 요즘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들을 위해서 on behalf of 그들을 위해서 만드는 이런 discriminate를 제대로 하는 뭐 이렇게 잘 고르고 안목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So yes.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자, The Boy Scouts of America does not mess around when it comes to discriminating against gay adults. 이건 약간 안목 있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정말로 이 차별하는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gay adults한테 차별을 하는 뭐 그런 거를 does not mess around 그런 걸 mess around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비슷한 단어는 discerning, 안목 있는, judicious, 판단력 있는. 자, discern 하는 것도 이것도 분별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떤 것을 이렇게 분별을 시키는 뭐 이거랑 다른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discerning, 안목 있는. 그다음에 judicious, 이거는 약간 judge를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내가 judge로 이렇게 뭐를 판결을 내리는 이런 거서 judicious는 판단력이 있는 비슷한 뜻입니다. 그다음에 astute, 이건 약삭 발음. 뭔가 되게 똘똘해가지고 약간 현명하기도 하고 약삭 빠르기도 하고 그 중간이에요. astute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약삭 빠르처럼 네게티브한 느낌은 아니고 그거 플러스 약간의 좀 나이가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있는 그런 현명함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percipient, 이거는 통찰력이 있는 뭔가 perceptive한 거죠. percipient, 그러니까 perceptive한 거, 뭐 잘 보고 관찰해서 통찰력이 있는. 그다음 perspicacious, 이것도 약간 총기가 있는 굉장히 똑똑한 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isseminate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건 퍼뜨리다. To cast widely as seed is scattered. 자, 보면은 disseminate, inseminate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emen이 사실 이게 뭐 씨라던가 정자 이런 거 semen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뭔지 뭐 학교 그 가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semen이 있는데 그 semen을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inseminate 그러면은 어딘가에 이렇게 씨를 이렇게 넣는 거고 disseminate은 뭔가 이렇게 disperse하는 거예요. 그런 씨나 이런 것들을 탁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 자라도록.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퍼뜨리는 게 뭐 그냥 scatter하고 조금 다른 게 뭔가 씨를 퍼뜨려서 여기저기 심어 놓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잘 거기서 뭔가 어떤 fruitful한 프로덕트가 나오도록. Okay, part of the panic stems from the different ways countries disseminate their information via social media.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패닉의 이유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패닉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이 각각 나라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흩뿌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라우리해져가지고 막 거기서 aroused 돼가지고 뭔 일을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스템한다. 굉장히 이게 어찌 보면은 재밌는 게 하죠. 그러니까 seed에서 스템한 거니까. 그죠? 스템은 줄기니까.
Okay. Next one. Most of the time, however, journalists disseminate boringly constructed articles or reports. But most of the time, this journalist, SNS는 저렇게 막 패닉을 하는데, journalist는 굉장히 boringly constructed article을 이렇게 disseminate 한다, 이렇게 뿌린다, 뭐 이런 뜻이죠. 또 비슷한 단어로는 promulgate, 이건 널리 알리는 거예요. promulgate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정보 같은 걸 promulgate 하지, promulgate, you don't promulgate like things, objects를 promulgate 하는 말은 잘 안 씁니다. propagate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파하다, 이것도 정보인 거지, 뭐 distribute 같은 거 다른 거예요. distribute은 이렇게 음식이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그거와 다르게 propagate은 전파하다. 그 다음에 circulate은 유포하다는 거죠. 이게 circulation, 순환을 시키는 거니까 유포해서 막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단어가 orthodox. orthodox라는 건 전통이라는 뜻이죠. conforming strictly to traditional teachings. 사실 orthodox Christian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Christianity가 처음에 그 성당, 그 캐톨릭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찢어져서 나갈 때 그때의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는 건 orthodox고, 거기서 가지를 쳐서 뭐 baptist, 뭐 evangelical,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말로 뭐 장로교,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뭐 이름은 다 잘 모르겠는데 안식교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traditional하게 쭉 내려왔던 거를 orthodox라고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orthodontic 아시죠? orthodontic 이거 braces 하는 거, braces 하는데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빨을 쫙 맞춰주잖아요. 고르게. 그러니까 orthodox 하는 건 어디 뭐 가지 없이 똑바로 쫙 내려왔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Ben is not orthodox. He is particularly committed to adhering to traditional Jewish laws. Orthodox, he's particularly committed. He's not orthodox, meaning like he's not Orthodox Christian, but he's more particularly committing to adhering to traditional Jewish laws. 그러니까 Jewish laws에 더 얘가 포커스를 하지 사실 orthodox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I mean, my background influenced my behavior heavily because I was brought up in this orthodox